박세리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밝혀진 의혹들에서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박세리가 아버지를 고소하며 화제가 됐는데 알고 보면 박세리 아버지가 위조하여 계약한 사업은 무려 3천억 규모이며 박세리 몰래 혼자 다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박세리가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그녀의 아버지를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3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중 하나는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했던 3천억 원 이상의 새만금 해양 레저 관광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건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민간 주도로 해양 레저 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2년 6월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해당 컨소시엄은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 레포츠 센터 등의 관광 레저 시설과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의 주거 숙박시설, 국제 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죠. 그러나 박세리의 아버지가 가짜로 만든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의향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해버렸고,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 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으나 재단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새만금청은 박 씨의 부친이 제출한 국제 골프학교 조성 계획이 허위로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하고 우선 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지만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은 박 씨가 본인을 박세리 재단의 회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설명회까지 했다는 사실인데요. 당연하게도 박세리 재단의 회장이 아닌데도 말이죠. 박세리 희망재단의 박세리 아버지는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청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박세리 부친의 국제 골프학교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지게 되었는데, 아니 박세리가 그동안 받은 상금과 스폰서 비용을 합친 500억의 돈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175m 규모의 대지와 그 위에 건축된 주택과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바로 옆에 위치한 539.99 대지와 4층 건물로, 이 건물은 박세리 명의로 2019년에 신축되었습니다. 박세리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이 집을 공개하며 부모님 집 옆에 동생들과 함께 살기 위해 4층 건물을 직접 설계하고 인테리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리와 그녀의 동생 박 씨는 2000년에 50대 50 공동 지분으로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했으나 10억 원이 넘는 채무 관계로 2016년 3월 부모가 살던 부동산이 한 차례 경매에 붙여진 바 있습니다. 당시 감정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총 36억 9,584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4개월 만에 취하되었지만 2020년 11월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세리가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인용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들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복잡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박세리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 전 감독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박세리의 아버지의 지나친 욕심은 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박세리 아버지가 벌인 사문서 위조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과거를 파면 팔수록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목 왕초에서부터 희대의 승부사로 변신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한 그의 과거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박세리 아버지는 과거 폭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스스로 자신이 조직폭력배였다고 밝힌 바 있고,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을 때렸는데 그가 사망한 줄 알고 도망다닌 전적이 있다고도 그저 지나간 추억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박세리의 어머니와 연애를 하던 중 두 사람의 사이를 반대하던 친구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됐는데 한방 친 게 너무 세어서 이 친구가 쭉 뻗어버렸어요. 세리 엄마도
나도 상대가 죽은 줄 알았어요. 하도 놀래서 둘이 도망을 다녔다. 라고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화인데요. 학창시절 내내 싸움만 해서 학교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도망 다녔다니. 바로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상황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살았다고 하는데요. 박세리 아버지의 과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싸우고 때리고 형무소 가고 그러면 세리 조금 했을 때 세리 엄마가 안고 면회 오고 이런 짓을 했다 라며 지난 일화를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철저하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모든 순간에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마지막에는 딸인 박세리에게까지 폐를 끼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하지만 2016년 박세리가 리우 올림픽 여자골프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됐을 때 또 사고를 쳤습니다. 박세리의 아버지가 불법 도박 현장에 있었고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기사였는데요. 물론 박세리의 아버지는 폭행과 도박 둘 다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박세리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음 고쳐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어째서 박세리 아버지는 항상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걸까요? 박세리의 아버지는 돈이면 어떤 일이라도 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언급한 일만 해도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성인 오락실 운영, 덤프트럭, 내기 골프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세리에게 골프를 가르친 이유에 대해 돈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박세리의 아버지가 돈에 집착한다는 증언은 넘치고 넘치는 상황?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박세리가 앞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박세리는 한 방송에서 나도 내가 번 돈을 부모님께 다 드렸다. 내가 왜 열심히 사는 줄 알아? 이제 벌어야 돼서 라고 밝힌 바 있고 그녀의 집으로 유명한 대전 대저택 또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을 정도로 박세리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역시나 박세리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사건을 지금처럼 빠르게 수습하지 못했다면 현재 박세리가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인 방송마저 출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논란에 휘말리면 일정 기간 자숙하는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로지 박세리 아버지가 문서를 위조하고 박세리 재단 회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준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박세리 아버지가 한 범죄로 박세리가 피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성공한 골프스타인 것 같았던 박세리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했을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그만했으면 하네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 독립해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박세리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버지는 또 어떤 변명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강산TV였습니다.